항량의 군사들은 근거지를 회하 하류에 있는 우이성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우이성에는 초나라의 장수 진영이 군사 5,000명을 양성하고 있었다. 그곳은 나아가서는 공격하기에 편리하고 돌아와서는 방어하기에 용이한 지형을 가진 땅이었다. 이틀 후 회하의 강가에 다다랐을 때 항량의 행렬은 그들을 마주보고 오는 큰 군대의 행렬과 마주친다. 그 무리를 보고 범증이 깜짝 놀랐다. 이유인즉 그 행렬 속에 하늘 높이까지 보랏빛 나는 기운이 뻗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왕기가 분명하다. 저 가운데 반드시 천운을 타고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범증은 이같이 생각했다. 범증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마주보고 오던 행렬 가운데서 한 사람이 말을 달려왔다. 그 사람이 회왕과 무신군 앞에 이르러 인사를 했다. 범증의 눈에는 이 사람의 얼굴이 보통 사람과 달라 보였다. 범증은 고개를 수그리고 생각했다. 잘못했다. 초나라에 붙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대는 누구인가? 패공 유방이라고 합니다. 이 말에 범증은 쓰디쓴 입맛을 다졌다. 범쾌와 하우영 등의 부하 장수들을 거느리고 유방이 10만 군사를 이끌고 회왕과 합세하기 위해 왔다는 말에 무신군 항량은 크게 기뻐했다. 드디어 무신군 항량은 회왕을 모시고 모든 장수와 군사를 거느리고 우이성으로 들어갔다. 이때 한신이라는 자가 기다란 칼을 허리에 차고 무신군을 찾아와서 자신을 써주기를 청했다. 무신군은 바짝 마른 그의 모양을 보고 쓰지 않으려 하는 것을 범증이 권해서 집극난관이라는 관직을 주었다. 우이성의 일이 함양성중에 알려졌다. 진나라 승상조군은 대경실색하여 대장군 장안에게 30만 대군을 주며 우이성에 가서 항량 일당을 전멸시키라 명한다. 장안은 사마은과 동해 그리고 이사의 아들 이유 등 세 사람의 맹장을 데리고 한국관을 넘었다. 함양을 떠나 소문을 들으니 천하의 형편이 안에서 듣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다. 육국의 자손들이 각기 자기 나라였던 땅에서 벌떼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었다. 장안은 이러한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장안은 먼저 초나라를 치기 전에 가까운 위나라를 평정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위왕구조세는 제왕 전담에게 급히 구원을 청하는 동시에 초회왕에게도 구원병을 요청했다. 이에 무신군 항량은 대장 항명에게 3만 명의 군사를 주어 위를 돕게 했다. 그러나 전담과 항명의 구원병도 소용없이 장안 부하 장수 사마은과 이유에게 각각 그들의 대장이 전사하고 격파당했다. 위왕은 초나라의 동아지방으로 도주하여 회왕에게 구원을 요청했다. 무신군 항량은 20만의 군사를 동원하여 동아로 갔다. 위왕을 포위한 진나라 군영과 30리밖에 진을 쳤다. 두 군이 대치한 가운데 항우가 적진으로 다가가 고함쳤다. 진의 대장 장안은 나와라. 진군에서 여러 장수의 호의를 받으며 장안이 진문 앞으로 나왔다. 항우가 창을 쳐들고 달려들어 장안과 일전을 벌였다. 장안은 마주서서 항우와 더불어 30여 합이나 접전을 하다가 당할 수 없음을 알고 도망쳤다. 항우는 즉시 그 뒤를 쫓아갔다. 이때 장안의 부하 장수 이유가 항우의 앞을 막았다. 그러나 이유는 항우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이유가 도망치니 항우가 다시 쫓아갔다. 그 순간 사마은과 동해 두 장수가 나타나 항우를 가로막았다. 사마은과 동해는 항우와 더불어 20여 합을 싸웠으나 이들 역시 항우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두 사람 역시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무신군은 영포와 환초 그리고 우영 세 사람에게 군사 5,000기를 주어 적군을 치게 했다. 장안은 크게 패하고 마침내 50리나 퇴각했다. 항우의 무서움을 안 장안은 증원병이 도착하기까지 싸우지 않고 적의 방심을 기다리기로 한다. 이튿날 무신군은 항우를 중군으로, 영포를 우군으로, 패공 유방을 좌군으로 하여 북을 치고 피리를 불며 대군을 주위하여 진나라 진영으로 쳐들어갔다. 장안은 진을 버리고 도주했다. 진나라 군대는 세 갈래로 나누어 장안은 정도로, 사마은과 동해는 복양으로, 이유는 옹구로 각각 퇴각했다. 초군 역시 세 갈래로 나누어 추격했다. 항우는 옹구 쪽으로 쫓아가 이유를 추격하여 불과 3번 창을 주고받고 하다가 이유의 가슴을 한 번 찔러 거꾸러뜨렸다. 패공 유방은 사마은과 동해를 쫓아 복양을 향해 300리를 추격했다. 그러나 복병의 역습을 우려하는 소아의 말을 듣고 추격을 멈추었다. 패공의 군사는 복양에 못 미쳐 성양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머물렀다. 영포는 정도로 퇴각한 장안을 추격하여 성 밖에 도착했지만 진나라 군대는 성문을 꼭 닫고 꼼짝하지 않았다. 영포가 백방으로 싸움을 걸어보았지만 장안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이때 무신군 항량이 인솔하는 후진의 대군이 정도성 밖에 있는 영포의 진에 도착했다.
영포는 무신군에게 정도성 안에 장안군의 동정이 잠잠한 현상을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무신군은 구원병을 기다리는 장안을 빨리 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영포를 꾸짖었다. 그러나 영포는 서두르다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무신군은 화를 내어 영포의 입을 다물게 했다. 무신군은 즉시 명령하여 성을 공격하게 했다. 그러나 성의 방비가 탄탄하여 초군의 사상자만 헤아릴 수 없이 생겨났다. 무신군은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군사들을 돌진하게 했다. 이때 집극난관 한신이 무신군 앞에 와서 말했다. 지금 적이 우리 군사가 피곤해서 게으른 때를 엿보아 밤에 야습을 가해온다면 큰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성을 공격하는 일은 작은 일이요. 적을 방어하는 일이 큰일이옵니다. 이 같은 한신이 의견을 말하자 무신군은 크게 노했다. 너 같은 것이 뭘 안다고 쓸데없는 소리를 입 밖에 내느냐. 옆에서 지켜보던 경자관군 송이 역시 한신의 의견에 동조했다. 하지만 무신군은 대꾸도 하지 않았다. 밤을 맞은 진영 안에서 무신군은 술을 마셨다. 부하 장졸들은 모두 맥이 풀려 있었다. 어떤 이는 술을 먹고, 어떤 이는 잠을 자고, 어떤 이는 노름을 하고 있었다. 이 무렵 성 안에 있던 장안은 수하의 정병들을 선별했다. 입에 헝겊 한 조각씩 물게 하고 밤중에 성문을 열고 나왔다. 그들이 초나라 군대의 진영을 엿보았다. 모두 잠든 것 같이 조용했다. 장안의 신호와 함께 대군이 일제히 초나라 진영을 향해 돌진했다. 초의 진영은 뒤죽박죽이 되었다. 초군은 혼란 속에서 허둥대고 있었다. 무신군 항량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다. 진나라 장수 손승의 칼날의 항량은 반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목이 날아갔다. 송이와 영포 등이 군을 수습해 보려 뛰어다녔지만 소용없었다. 수만 명이 허둥대는 혼란이란 한두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야밤의 혼란을 뒤로하고 날이 밝았다. 정도의 성 안에 있던 진나라 군대는 성 밖에 있던 초군의 진영을 완전히 점령해버렸다. 패공 유방은 급한 소식을 듣고 군사를 거느리고 정도성을 향해 오고 있었다. 하지만 패주에 오는 송이와 영포를 만나 옹구 땅에 주둔하고 있는 항우에게로 길을 돌렸다. 항우는 무신군이 적의 칼에 전사했다는 말을 듣고 대성통곡했다. 항우는 항량의 시체를 찾아 정도성 밖에서 장사 지내고 진류 땅으로 이동했다.